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는 그냥 한 종목만 보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지금 2차 전지한테 좀 유리한 방향으로 증시가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가 바뀌고 언제까지 우리가 보고 다시 언제 사고 이 타이밍까지 전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댓글 하나가 저한테 한 번의 힘, 두 번의 힘, 정말 이 영상을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좀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최근에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저희가 전부 다 무료로 정리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좀 부활하는 신호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테슬라가 죽어 있었냐? 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테슬라에 좀 집중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젠 테슬라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더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제 내달부터, 정확히 5월부터 정부 업무를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실제로 이 업무를 공무원이 되면은 이게 계속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임기가 있거든요. 물론 연장할 수는 있지만 이게 한 5월까지가 원래 임기일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연장을 하냐 아니면 멈추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멈추는 방향으로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 도지의 주된 작업이 대부분 끝났다.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비용이나 또는 이 사람들, 인력 자원들 어느 정도 정리를 끝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달 5월부터는 그 작업에 할애하는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왜냐면은 이미 구조를 한번 갈아엎었는데 여기서 어떤 구조가 또 바뀌겠습니까? 해봤자 조금 변하지 않겠냐? 아니 관리 정도 아니겠냐? 라고 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내 권한보다는 이제 도지 부서 자체에서 계속 이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냐? 그럼 내가 손을 조금 떼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원하고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한 매주 1일에서 2일은 정부 업무에 쓸 것 같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겠지만 나머지는 테슬라 가서 일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테슬라에 할애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 집중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테슬라 복귀 관련 얘기 말고도 여러 가지 전기차 저가형이 미뤄지는 거 아니냐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이 소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내자면 테슬라 어닝콜입니다. 이번에 발표가 된 거고요. 좀 주요 발표, 좀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여전히 2025년에 이 투자 규모가 1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규모가 줄거나 아니면은 걱정이 좀 돼가지고 투자 규모를 조정하거나 그럴 예정이 있거나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세 관련해서 우려되는 얘기는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니까. 사실 그냥 마구잡이로 난 자신 있어 이렇게 지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관세 관련해서 걱정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앞으로 투자 규모를 줄인다든가 그럴 생각은 없어. 그리고 테슬라는 올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사이버캡, 아시겠지만 이 로보택시죠.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알아서 차가 운전하는 이 사이버캡이 아닌 이 모델 Y의 무감독 완전 자율주행을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모델 Y는 이 사람이 운전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감독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풀 셀프 드라이빙의 이 완전 자율주행 버전이 이번 오스틴에서 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계획된 일이었는데 혹시 좀 미뤄질까라는 좀 걱정들이 있었죠. 근데 미뤄지지 않는다라고 여기서 보면은 이 못을 박았다. 그래서 6월에 출시를 할 거고 완전 자율주행은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테슬라는 더 저렴한 모델이 올해 출시될 예정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테슬라의 이 저가형 모델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관련해서 내년으로 미뤄진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올해 출시긴 한데 지금 뭐 마지막 뭔가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가형 모델도 올해 출시가 되겠구나.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거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금리나 금리 인상이라든가 뭐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그냥 이 테슬라 자체적으로 봤을 때 수요 문제를 겪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어. 그리고 지금까지 계획했던 거 다 그대로 할 거야라고 이번에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걱정하고 좀 불확실했던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을 알아가는 시간이 됐다. 사실 막연하게 그냥 뭐 지르는 거는 없었다. 오히려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을 지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국내에서도 친환경 에너지가 부활하려는 이미지가 또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좀 밀어주고 국내에서도 친환경 에너지가 부활하면서 충분히 전기차에 대한 다시 좀 이 호조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분위기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나왔던 시기가 언제냐면 2017년이거든요. 그때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공약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제주도를 2035년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만들고 분산 에너지 특구로 지정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친환경 모빌리티 100% 전환을 앞당기겠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말이 제주도지 이걸 시작으로 전기차를 늘리겠다는 소리죠. 제주를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하고 실시간 요금제, 양방향 충전을 비롯해 에너지 신기술의 실험기지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제로 주택시대를 열고 햇빛연금, 바람연금 등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할 것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주도를 아예 그냥 친환경 에너지로 바꿔버리는 그런 도시로 바꾸겠다, 뭐 섬으로 바꾸겠다 이런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사실 이거는 친환경 에너지의 시작이다. 이 정책의 시작이라 볼 수 있는 거고 제주도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육지까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럼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뭐 사실 뭐 태양광도 중요하고 풍력도 중요하고 수소도 중요하지만 보시면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100% 전환을 앞당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아니 근데요. 뭐 작년까지 별로 안 좋았는데 올해 이렇게 지른다고 해서 뭐가 구조적인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항상 얘기하지만 2025년도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고 25년도는 바닥을 찍어주는 시기고 2026년도가 본격적인 성장이 나오는 시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올 하반기부터 좀 실적 회복이 이어지고요. 실제 2분기부터 시작해서 실적이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2025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망입니다. 그래서 1분기부터 시작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영업이익이나 실매출액이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2024년 1, 2, 3, 4분기에서 그대로 꺾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1분기에 저가를 찍어주는데 이 밑으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없죠. 그러니까 25년도는 안정화를 만드는 과정이고 26년도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전망이 됩니다. 이 와중에서도 실적이 좀 안정적인 우상향이 기대가 되더라. 그래서 얘기하는 게 충분히 실적 부분에서도 받쳐주는 시기라고 우린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받쳐주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근본적으로 시장이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1분기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뭐 중국 포함된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끝까지 보세요. 전년 동기 대비 29% 늘어난 410만 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판매량, 그러니까 3월달 판매량이 170만 대고요. 2월보다 판매량 자체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매달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거고 전기차에 대한 뭐 저가형 전기차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를 합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여기 중국도 포함되어 있잖아. 그럼 중국 빼고 가겠습니다. 지난달 미국 시장의 전기차 판매량. 미국에는 중국 전기차가 없습니다. 오로지 뭐 다른 나라 전기차들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 빼고 볼 수 있겠죠.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작년 대비 18%가 이미 증가한 상태로 15만 3,145대고요. 순수 전기차는 11만 5,309대로 GM, 스트란티스, 혼다, 도요타, BMW 등등등 전년 동월 대비 약 19%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이브리드 포함하면 18%, 근데 순수 전기차만 하면은 19% 증가가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전기차 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거는 맞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본적으로 바닥 찍고 회복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미국만 그럽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부터 3월까지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를 했고요. 1분기에 독일 전기차 시장이 37%, 이탈리아 64%, 영국은 3월에만 10만 대가 넘는 전기차 판매가 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전기차 시장이 죽는다, 뭐 죽었다, 하락했다 하지만 다시 지금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그러면은 팔렸니?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16,913대고요. 전년 동기 대비 약 28%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이 전기차 시장 자체가 근본적으로 회복되고 성장하고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꼭 중국이 이끌지 않더라도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2차 전지 시장은 작년 대비해서 회복되고 있는 걸 우리가 실제로 수치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세에 힘입어 양극재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뭐 중국 거 받지 마라, 중국 거 있는 소재 쓰지 마라 하니까 다른 나라 또는 동맹국에 있는 소재를 위주로 사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중국산 배터리는 수출이 떨어지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다른 나라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당연히 여기에 손 벌렸다가 무슨 불이익 당할지 모르니까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2차 전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복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이제 배터리에서 우리가 지금 전기차뿐만 아니라 다른 이 포트폴리오, 이 배터리 성장이 이어질 수도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죠? 바로 친환경이죠. 친환경 에너지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기회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태양광을 한다라든가 뭐 예를 들어 풍력을 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풍력단지, 태양광단지 이런 게 늘어나잖아요. ESS의 왜 회복이 성장이 이루어지냐면 얘네들은 계속 에너지를 충전해요. 어디다가? ESS에. 그러면은 ESS에 충전한다고 해서 뭐 이거 필요하냐? 그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예를 들어 뭐 전기를 다 꺼요. 그 다음에 잠을 자. 그럼 사실 전기가 많이 들어갑니까? 그럼 안 들어갑니다. 그런다고 해서 예를 들어 10씩 전기를 준다고 했을 때 매번 평균적으로 10을 계속 주지 않아요. 전기가 많이 필요하면 30도 주고요. 전기가 조금 필요하면은 뭐 2도 주고 해서 이거를 조절하는 게 ESS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전기를 모아놨다가 얘가 많이 필요할 때 조금 필요할 때 나눠서 힘을 세게 줬다가 조금 줬다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친환경 에너지에서 꼭 필요한 건 뭐냐면 ESS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도 우리가 ESS가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항상 데이터 센터가 뭐 온 힘을 24시간 다 하고 있지 않거든요.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면은 온 힘을 다할 때 ESS가 전기를 늘려주고 얘가 힘을 좀 덜 쓸 때는 전기를 좀 덜 주고 하면서 ESS가 들어오는 전기를 일정 수준에 맞춰서 힘을 세게 하냐 약하게 하냐 조절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정책 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3.2기가와트시 규모의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신재생 에너지 집적화 단지로 지정을 했고요. 10개 단지로 구성돼 있고 아시아 태평양 최대 규모로 한 20조 정도 투자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작은 돈이 아니죠.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해상풍력과 태양광으로 청정정렬망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그린 수소와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언급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발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ESS의 성장의 필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같이 ESS에 대한 성장도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수위를 높이면서 국내 ESS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ESS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았어요. 항상 좀 전기차나 이쪽으로 좀 몰려 있었는데 이번이 시장을 늘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내년부터 중국 ESS 배터리에 추가로 붙던 관세율이 7.5에서 25%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경쟁력으로 봤을 때 해볼만 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ESS 시장은 23년에서 24년만 하더라도 거의 62%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증가하는데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더 늘어나고 친환경이 더 늘어난다고 한다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62%가 아니라 올해, 내년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실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도 ESS 관련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충분히 이 ESS의 성장이 지금 거의 미미했다가 사실 실적에 크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앞으로 주요 2차전지 산업 또는 주요 매출처로 부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나쁠 얘기보다 앞으로 좋을 얘기가 더 많지 않겠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샀다 팔았다 하는 구간이 좀 필요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봤다가 다시 팔고 다시 언제 살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대응을 정리를 해드리면 대신에 6월까지만 봐라. 지금부터 저희가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6월까지만 보고 다시 공략하는 게 맞습니다. 언젠지는 제가 다음 채널에, 그러니까 다음에 알려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이 다음 페이지에서 공개할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 시기와 범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대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출을 해주는데 이 사람이 이 상황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나 대응을 잘하나 한번 스트레스를 줘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도 얘가 이 어느 정도 대출을 감당할 수 있나 해서 스트레스 금리를 줍니다. 그래서 1단계가 2024년 2월 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뭐 사실 이건 별로 걱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25%만 적용해 봅니다. 그러다가 24년 9월에 이 1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다음에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스트레스를 줘봐요. 2단계. 사실 여기까지는 좀 괜찮다 보는데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그래 여기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기까지도 한 50%까지만 줘봅니다. 스트레스를. 근데 언제 2025년 7월부터는 신용대출, 기타대출, 1금융권 이거까지 상관없는데 2금융권의 신용대출, 기타대출이 이번에 100%로 적용이 됩니다. 이제 3단계가 끝이에요. 이제부터 이제 진짜 적용이 되는 건데 이 2금융권의 신용대출, 기타대출이 포함됩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7월부터는 조금 약간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실제 저축은행들이라든가 2금융권 애들은 지금 연체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위험해질 수 있어서 저는 6월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저는 이 공략할 기회를 노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에는 파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나서 언제 다시 공략한다면 저희는 2026년에 본격 성장을 기대를 하면서 25년 12월에 다시 공략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6월에 매도 좀 기다렸다가 12월에 다시 공략. 이게 제가 봤을 땐 맞더라. 그래서 실제로 실적을 보더라도 2025년도에 성장을 하긴 합니다만 진짜 본격적인 성장은 언제입니까? 26년이에요. 본격적으로 실적이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24년에 꺾였다가 25년에 완전 회복은 아닙니다. 일부 회복했다가 26년에 제대로 된 회복이 이어져요. 그래서 2026년도에 본격 성장을 노리면서 6월에 매도를 하고 다시 25년 12월에 재공략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하나만 해라, 이 종목만 해라, 그래서 종목 딱 하나 찍어주진 않아요. 왜? 사실 어떤 종목을 찍었다가 좀 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덜 가면은 좀 소외감을 느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2차 전지를 할 거면 ETF로 해라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ETF 3개 중에서 여러분 성향에 맞춰서 평균적인 걸 하고 싶다, 아니면 포스코홀딩스에 조금 기울어진 걸 하고 싶다, 아니면 LG엔솔에 좀 기울어진 거 하고 싶다 하면은 이 골라서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데, 얘네들 언제까지? 6월 초까지만 봐라. 6월 초까지만 보시고 파시고요. 언제 12월에 다시 공략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차 전지가 구조적으로 회복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있고요. 사실 당연히 나쁜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구체적인 타이밍이 중요하죠. 지금부터 보는 거 좋아요. 근데 6월까지만 보시고요. 다시 언제? 12월에 다시 관심을 갖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대출에 대한 불안함이, 저는 특히 이 저축은에 관련된 리스크가 7월에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저는 팔고 좀 관망하다가 관심 갖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왜? 리스크는 빼고 가는 게 나으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이해됐습니다. 2차 전지자 계속 브리핑을 원한다. 여러분들 2차 전지요, 가끔 좀 얘기해주세요. 브리핑 좀 해주세요. 상황 브리핑이라도 해주세요.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에 해달라고, 뭐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세요. 왜냐면 얼마나 원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서 혹시나 저는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서 2차 전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브리핑을 원하신다 그러면 댓글에 꼭 해주세요. 아니면은 뭐 2차 전지 브리핑 자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최근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을 저희가 100% 무료로 나눠드린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럼 설치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어차피 적을 것도 없고요. 그냥 무료로 하시면 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무료로 접속을 하시고요. 가끔 이메일 적어야 되지 않냐 물어보시는데 개별 식별용입니다. 쓸 데도 없고요. 사실 그거 가지고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무료입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접속하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었던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여기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라고 올려놨습니다. 그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네, 믿져야 본전이에요. 무료니까요. 꼭꼭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4월 24일, 23일, 20일, 21일, 18일 추천주 무료로 매일 나눠드리고 있고요. 저희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저희가 다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니까
다른 거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매일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꼭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정말 커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댓글 하나 달아주실 때마다 제가 힘이 납니다. 그래서 꼭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감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